사람들은 굴을 먹을 때 이 작고 부드러운 조개 속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숨어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굴은 인간보다도 훨씬 오래된 생명체입니다. 수억 년의 바다가 만든 생물, 우리는 그 이야기를 거의 모른 채 한 입을 삼켜왔습니다. 오늘은 그 바다의 시간을 꺼내보려 합니다. 한국 굴이 왜 특별한지, 서양의 굴이 왜 열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굴의 과학과 미래까지. 요항인의 오늘의 주인공은 굴입니다. 굴의 조상은요, 트리아스기에 약 2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공룡보다도 오래된 조개류, 바다에서 고정된 채 물을 걸러먹고 그 자리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굴을 먹기 시작한 흔적은요, 전 세계의 폐총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한국에서도 신석기 때 폐총이 굴 껍데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죠. 굴은 인간이 처음 만난 바다 단백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굴이 풍부한 나라였는데요,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굴을 석화라고 부르고 생굴, 굴젓, 굴국 다양한 형태로 활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대적 굴 양식은 1908년도에 전남의 영산강과 송전만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 남해안, 특히 통영, 거제, 고성을 중심으로 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아직까지도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오늘날 한국의 굴은 바다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상적인 식재료가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굴 생산의 85% 이상은 경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안은 조수의 간만의 차가 큰 편이에요. 해류가 빠르고 영양염도 계절마다 굉장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굴 양식 밀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환경은 두 가지 정도 특징을 만드는데요, 그게 굴이 작지만 밀도 높은 맛으로 빠르게 성숙하고요, 그 다음에 살이 굉장히 단단해서 바다향이 강해집니다. 서양의 굴은 상대적으로 연하게 크리미한 반면에 한국의 굴은 약간 조그마한데 맛이 꽉 찬 평가를 받아요. 즉, 크기가 작은 것은 환경, 양식 구조, 생태 특성에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프랑스, 영국, 미국 동부에서는 굴 문화가 깊어요. 원래 19세기 미국에서는 굴이 정말 대중적인 음식이었고, 프랑스에서는 굴을 바다의 와인이라고 부르고, 영국은 굴 축제가 있을 정도 정말 진심이었죠. 서양의 해양은 굴이 천연적으로 풍부했고, 오이스터 바라고 하는 사육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다향, 크리미한 감칠맛,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는 전통, 이 세 가지가 서양의 굴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굴의 특성상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굴은 필터 피더라고 불러요.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여기에서 물을 거르면서 여기에 있는 영양분들을 먹이로 먹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굴은 계속 농축을 해요. 이 농축된 굴을 먹게 되면 사람 몸에도 안 좋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매년 굴 먹을 때도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생굴을 먹는 한국에서는요, 매년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굴 자체 문제가 아니라 수질이나 하수 또는 양식 환경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은 환경감시하고 이제 정화 해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살균 기술들을 많이 강화해갖고 좀 깨끗한 굴을 먹기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의 굴은 대부분 생식 가능한 품질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산하는 것 대비해서 수출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생산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김장이나 굴구이 등 훨씬 더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중국 하면 굴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래도 그 굴조차도 중국 안에서 다 소비가 돼요. 왜냐하면 생산은 1이지만 수출량은 생각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굴의 특성이 자체가 아까 헤파 필터라고 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배출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기에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살균하면서 양식이 조금 더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출도 가능해진 거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가공품, 굴소스 있잖아요. 보통 중국의 소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히 대표적입니다. 1888년도에 광동에서 한 요리사가 굴 국물을 끓이다가 태워 먹은 게 굴소스의 탄생이라고 알려졌어요. 그 요리사 이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스 이름이 맞습니다. 이금기라고 하시는 분이 그 소스의 창시자예요. 태어난 거는 실수였지만
굴의 감칠맛을 농축한 이 소스는 오늘날 중국 요리의 대표 조미료가 돼요. 현재 굴소스의 시장은 전 세계 동남아 중화권을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이 민기의 굴소스는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마트에 가시면 아마 사기 편하실 겁니다. 한국은 매년 엄청난 껍데기의 굴을 생산하고 있어요. 폐각이라고 하는 이 굴은 수십만 톤이 쌓여서 악취 환경에 문제가 되고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켜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각을 바이오 칼슘으로 이제 가공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특수한 미생물과 껍질을 넣고 어느 정도 가열을 해서 가루화된 껍질들을 놔두면 바이오 칼슘화돼서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된 것을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죠. 또는 건축 자재로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굴을 먹고 남은 껍데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의 산업 자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굴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K푸드의 장르 중에 굴이 있는데 이 굴은 사실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라고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식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 시장을, 특히나 해외 미식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지금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젓갈이라든가 굴젓이나 굴분말, 굴국물 또는 굴소스 같은 가공품으로 좀 라인업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굴소스가 세계를 장악했듯이 한국의 굴도 양식 기술하고 가공식 표현력을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굴은 바다의 시간에서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한국의 굴은 작은 몸집 안에 해류, 갯벌, 조수, 사람이 만든 양식 기술까지 수많은 요소가 켜켜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요왕이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굴 이야기였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많이 힘내서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가가겠습니다.